이번 영상에서는 B트리의 딜리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B트리의 그 인서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딜리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딜리트에서 사용할 예는 1972년에 베어가 사용했던 원래 B트리 구조를 가져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링크를 5개 가질 수 있고요. 키가 4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키가 4개가 들어있고요. 키가 4개이기 때문에 링크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어, B3의 특성상 이때 이제 M이 5인 경우인데요. 특성이 보시면 노드의 최소 요건이 있습니다. 키가 4개밖에 안 되고 링크가 5개니까 키가 4개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n-1 나누기 이만큼의 최소한의 밸류를 가져야 됩니다. m이 5이기 때문에 5 빼기 1 나누기 2 하면 2가 되어서 그 밸류를 최소한 2개 이상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2개 이상 이렇게 가지는데 딜리트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12노드가 삭제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 효과를 만족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하고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면 주변 노드들, 시블링 노드들과 합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은 웹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 오타와 유니버시티에 로버트라는 분이 데이터 스트럭처 코스 렉처 노트를 준비를 했던데요. 요거 쭉 따라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구조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비트리 관련돼서 가져왔으니까 그 영상에서 가져온 그 그림임을 참고로 밝힙니다. 그래서 6을 지우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구성된 B트리에서요. 6을 지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노드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웃 노드에서 값들을 빌려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6이 지워지면 최소 요건을 만족하지 않죠. 최소한 밸류가 2개 이상이 되는데 7만 하나만 남게 되니까 7만 하나만 남게 되니까 노드를 합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웃 노드들 중에서 가장 밸류를 가장 많이 가진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6 입장에서 보면 이웃 노드가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 22, 44, 45가 있는데 지워졌기 때문에 노드를 분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가져와서 그게 중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노드인 17, 22, 44, 45 노드가 선택이 됩니다. 6이 지워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페어런트 노드는 10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남은 값들을 보면 7이 남았고, 다음 페어런트 노드가 10이고요. 오른쪽에서 가져오면 이 값들을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6이 지워진 상황에서 7 언더플로어가 발생을 했죠. 언더플로어가 발생했기 때문에 옆에 이웃 노드와 합쳐줘야 되는데 가장 밸류가 많은 노드는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현재 페어런트의 노드 밸류는 10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10, 17, 22, 44, 45를 하나의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을 합니다. 하나의 리스트로 구성을 해서 이걸 나누려는 게 목적인 거죠. 두 개의 노드 나눠주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합쳤을 때 과연 이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개수가 과연 몇 개가 될까요? 여기서 개수를 보시면 일단 페어런트 노드에서 하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언더플로어가 발생했기 때문에 왼쪽 언더플로어가 발생한 노드에서는 n-1 나누기 빼기 1만큼의 밸류가 남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어, 최소한 2개의 밸류를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의 밸류를 제거했기 때문에 5 빼기 1 나누기 2, 2죠. 2 빼기 1, 한 개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노드는요 2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합쳐진 노드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요 중간에 나누더라도 오른쪽 노드가
m 빼기 1 나누기 2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개 이상이었죠. 3개 이상인 경우는 그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합쳤을 때 어, 예, 어, 그 n-1 나누기 2보다 양쪽으로 나눴을 때 요 값보다 더 커진다면은 그대로 노드를 두 개로 분리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미디안 값을 선택을 해서요. 왼쪽 노드가 70이 되게 하고요. 여기서 17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노드가 정확하게 m 빼기 1 나누기 2만큼 되게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노드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들이 17이 되고요. 미들이 17이 되고 왼쪽이 70, 오른쪽이 22, 24, 22, 44, 4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못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드를 합쳤는데 노드의 개수가 4개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쪽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해 버릴 거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노드를 나눴는데 70, 17, 22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미디안 값으로 10을 고르더라도 여전히 언더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뭔가 하면 네이버가 그 가장 노드 밸류가 많은 네이버가 n-1 나누기 2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가 4개가 맥시멈이니까 3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죠. 3개, 4개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때는 페어런트 노드에서 노드를 하나 빌려오기 때문에 스플리트해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페어런트 노드에서 하나를 가져왔고요. 방금 언더플로우가 발생한 노드는 빼기 1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는 n 빼기 1 나누기 2 이게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쪽으로 요 합친 개수가 n-1보다는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n-1보다는 큽니다. 그러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left, middle, right로 나누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어, 그 left, middle, right로 나누면요. 아까 left가 70이었고요. 미디안 값이 17이었고요. 그 다음에 right 값이 22, 44, 45였죠. 네, 그래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케이스 1번인 경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합쳤더니 노드의 개수가 스플릿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합친 걸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음, 이때는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가장 이제 밸류가 많은 네이버를 고르긴 골랐는데 그 네이버가 정확하게 n-1 나누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럼 노드가 한 개가 지워졌고 페어런트에서 하나 가져오더라도요. n-1보다는 작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페어런트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현재 노드가 언더플로우 발생했기 때문에 빼기 1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져와봤자 n-1 나누기 2니까 정확하게 n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디안 값을 하나 고르면은요. 어느 한쪽 노드는 언더플로우가 발생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 경우는 이 전체를 그냥 노드를 하나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3을 제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3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가장 이제 밸류 개수 많은 걸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지금 하나뿐이니까 5, 7을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3이 제거가 되고요. 페어런트에서 5를 내리더라도 2, 5, 그다음에 오른쪽에 6, 7 해서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는 노드의 개수가 n-1과 같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스플리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스플리트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스플리트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 노드 전체를 그냥 하나의 노드로 취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567을 3을 제거를 한 상황에서요. 3을 제거를 한 상황에서 노드를 2, 5, 6, 7을 가져오면 2567을 그냥 하나의 노드로 만들어 버리고요. 상위 페어런트 노드에서 페어런트 노드 링크를 제거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노드가 5가 제거된 상황이니까 10, 50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는가 하면 페어런트 노드로 따라가면서 쭉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어, 이게 노드가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노드가 이렇게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여기서 역시 언더플로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플로우 발생 안 하면 딱 멈추면 되고요. 언더플로우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이디어는 페어런트가 노드가 하나 작아지기 때문에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플로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런트가 언더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페어런트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루트 노드를 만나면은요, 약간 다르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루트 노드를 만난 경우를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7을 제거를 해서요, 7을 제거를 해서 3, 10, 18, 20을 하나의 노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 10, 18, 20이 하나의 노드가 되기 때문에 스플릿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드 하나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따라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7을 지었더니 37, 그다음에 18, 20이라서 노드가 30, 18, 20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페어런트에서 노드가 지워지니까 12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지워지겠죠. 그러면은 그 상단의 페어런트 노드에 이렇게 노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값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값이 하나도 없는 상황은요, 루트 노드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널 노드는 그 전까지 프로퍼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최소한 지금 같은 경우 두 개 이상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고요. 루트 노드는 하나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루트 노드까지 갔더니 루트 노드에서 머지가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루트 노드에 노드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루트 노드를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노드가 새로운 루트 노드가 되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지운 다음에 차일드가 새로운 루트 노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B트리의 딜리트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 컨스트럭션과 남은 주제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